네, 각종 법조 비리로 인해서 법조계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또 망신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붙잡혔다는데요. 붙잡은 게 아니라 붙잡혔다는 게 문제겠죠.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현직 부장판사인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렇죠. 성매매를 하다 딱 걸린 거 아닙니까? 2일 밤 11시입니다. 11시에 이제 강남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네. 이제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중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한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경찰에 네. 인도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. 경찰이 알고 단속을 간 건 아니죠? 일단은 뭐 부장 판사가 있다 이런 거는 정보가 있는 게 네, 아니고요. 그냥 단속 중에 걸린 거죠. 오피스텔이 잠실하고 이런데 예. 이제 그 테란노죠. 테란노에 네. 그런 오피스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있어가지고 예. 그 근처에 계속 있었는데 네. 또 공교롭게도 이제 그 부장 판사가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제 적발이 되고 또 경찰관들이 잡자말자 이제 들어가서 여성도 같이 했던 예. 여성 성매도하는 거죠. 여성도 검거를 하고 성매매 관련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좀 알려져 네. 있습니다. 지금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네. 그런데 처음에는 직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. 그렇죠.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. 뭐 그러니까요. 직업이 없다고 예. 얘기했는데 경찰 그 인적 사항 넣으면 직업이 조회하면 나옵니다. 다 나오겠죠. 직업이 뭐 예. 우리 아나운서님 나오고 저 다 나오는데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법원 행정처에 부장 판사로 지금 알려졌습니다. 네. 자, 법원 행정처 소속이라고 합니다. 여기가 굉장히 소위 엘리트 코스라면서요. 그렇죠. 이제 우리가 소위한 판사들은 뭐 중앙지법, 예. 지방법원, 고등법원 이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는 사실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. 법원 우리 판사가 한 2,800명 정도 되는데 법원 행정처는 한 38, 7명 정도가 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법원의 행정 일들을 하고 네. 초엘리트 집단이라고 보면 될 것 법원의 같아요. 꽃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그렇게 있나요? 뭐 계속 거기에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네. 있으면 승진이 하기 좋은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네. 또 부장 판사거든요. 네. 법원 행정처의 부장 판사이기 때문에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뭐 전도 유망한 판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법원 내에서 더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. 그렇죠. 예. 근데 뭐 법원뿐만 아니라 저는 가족들 충격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맞습니다. 예. 일단 이 부장판사 사의를 표명하긴 했는데 지금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죠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보면 이 성매매 범죄가 사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입니다. 네. 초범이면 거의 벌금이 나오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경하다 말하기는 아니고요. 네. 형으로 쳤을 때는 그게 중한 범죄가 아닙니다. 그래서 그래요? 사표를 낸다 그러면 네. 사표 수리하는 경우 일반적인데 대법원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특히 최근에 이제 진경준 검사장이라든지 네. 법조 관련된 어떤 비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. 있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법조인들은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예.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법원의 충격에 빠지다 보니까 사표를 받질 않고 징계 절차에 지금 돌입. 사표를 받아버리면 징계를 못 합니다. 징계를 그래서 못 하니까. 만약 사표를 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벌금 네. 갖고 뭐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사표를 받지 않고 징계를 한다 그러면 뭐 정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. 막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네.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그럼 처음인 건가요? 처음은 아니고요.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것들로 군법무관 시절 때 했던 판사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 그 판사가 이제 강제추행죄로 뭐 입건된 적이 있고요. 또 그리고 뭐 몰카 이런 걸로 문제가 됐던 적들은 몇 번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성매매 했던 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판사가. 예. 근데 국가공무원으로 봤을 때 성범죄 그 관련 범죄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.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많았었는데요.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. 4급이면 서기관 아주 높은 네. 고위공무원인데 유흥업소에서 이제 종업원들하고 술을 나눠 먹고 인근 호텔에 가서 이제 성매매 같은 걸 하다가 이제 경찰에 적발이 네. 돼가지고 입건이 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. 예. 자,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요. 자, 누리꾼들 지금 범법자가 누굴 판결을 하는 거냐 이런 분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. 뭐 예. 이 성매매 자체가 뭐 해도 된다는 건 절대 네. 아니지만 뭐 살인하고 이렇게 이게 범죄의 수위가 있잖아요. 예. 그걸 따져보면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라고 네.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직 부장판사가 그럼 그러니까요. 자기가 재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? 성매매에 대해서. 그렇죠. 네 성매매 했으니까 뭐 벌금 맞아라. 그 했던 사람이 본인이 그 일을 해가지고 현장에 적발이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누리꾼이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, 이 과연 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나? 네. 이 정도의 사법 불신으로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. 대법원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표 수리를 안 한 걸로 생각이 네. 됩니다. 땅이 떨어진 신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좀 고민을 법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